일단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하는 복잡한 원리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가 좀 규정하고 있는 원칙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원칙들을 이해하게 되면은 왜 특정 상황에서 자바스크립트가 이런 방식으로 동작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고 좀 더 효과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따라서 개발자가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그 코드들을 평가를 해서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려주잖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이 되는지를 이해를 하면은 더 복잡한 코드들도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의 거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엑시큐션 컨텍스트와 클로저를 살펴볼 건데 여기서 다룰 내용들은 사실 책에서 다루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책과는 완전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그 이유가 책을 보면은 너무나도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네. 책에서는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로서 특히 주니어 레벨 개발자로서는 굳이 알지 않아도 될 요소들을 너무 깊게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내부 동작 원리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복잡하게 설명이 되는데 오히려 이런 설명 방식 때문에 더 큰 그림을 보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섹션에서는 실행 컨텍스트와 콜 스택에 대해서 클로저에 대해서 아니죠. 실행 컨텍스트랑 콜 스택이 사실 같은 거고 실행 컨텍스트랑 클로저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이랑 얘네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설명하는 걸 중점으로 진행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동작하는 원리가 내부 슬롯 단위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고 싶다면은 요 저자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내부 슬롯 단위로 이렇게 그려놓은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자바스크립트에서 내가 작성한 코드를 실행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보통 여기에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했잖아요. 그리고 코드를 실행시키게 되면은 우선 자바스크립트는 이 소스 코드를 평가하면서 글로벌 엑시큐션 컨텍스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엑시큐션 컨텍스트에는 스레드 오브 엑시큐션이 있어서 코드를 한 줄씩 받아와서 실행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자바스크립트의 스레드가 있고 그리고 글로벌 엑시큐션 컨텍스트에 할당된 글로벌 메모리가 있어서 그 메모리에다가 이제 만들어지는 변수, 식별자들이랑 값을 받아와서 할당을 해요.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시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단계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선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해서 이 코드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소스 코드를 평가하면서 글로벌 엑시큐션 컨텍스트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글로벌 엑시큐션 컨텍스트에는 스레드 오브 엑시큐션이 있어가지고 코드를 한 줄씩 받아와서 실행을 시키고 이 내부에 할당된 글로벌 메모리에 변수 식별자들이랑 값을 받아와서 할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코드를 읽어와서 가장 1번 줄부터 보게 되겠죠. 1번 줄에 있는 미니멈 웨이지를 읽어와서 메모리에 등록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get daily wage가 함수로 선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함수를 등록을 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직 함수 실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함수가 바로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함수 객체가 존재하고 있는 힙 메모리의 주소값을 여기에 저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서 다음에 선언된 이 name이라는 값을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아까 코드랑은 조금 다르게 요 low paying job이랑 high paying job이라고 해서 get daily wage 함수를 실행을 시켜버리면은 어떻게 코드가 동작할까요? 우선
제가 코드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가장 먼저 뭐가 만들어진다 했었죠? 지훈님 기억나시나요? 실행 컨텍스트가 생성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스레드가 이제 코드를 전체를 한 줄씩 읽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변수를 선언하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글로벌 엑스큐션 컨텍스트가 생성이 되고 지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thread of execution이 존재하게 만들어지고 글로벌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할당이 되게 돼요. 이 경우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아까 봤던 것처럼 코드를 요 스레드가 1번부터 쭉 읽어오면서 선언된 변수들을 메모리에 등록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만들어진 미니멈 웨이지를 메모리에 등록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요 get daily wage라는 함수를 이렇게 등록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요 low paying job에 도달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전에 동작하던 방법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동작을 해요. 우선 low paying job은 요 daily wage라는 함수를 실행시키고 있죠. 요 함수에다가 괄호를 열어서 실행을 시키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미니멈 웨이지 값을 지정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get daily wage의 미니멈 웨이지로 된 값은 요 글로벌 메모리에 존재하는 이 미니멈 웨이지 값을 전달하여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get daily wage 함수를 실행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함수를 실행시킨다는 거는 사실 새로운 작은 버전의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거랑 똑같은데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게 되면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세 가지 동작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 동작들이 어떻게 될까요? 유정님 혹시 기억나시나요? 해서 함수를 실행시키는 거는 자바스크립트 내부에서 자그마한 버전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우리가 코드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동작을 하는데 그럼 함수를 실행시키게 되면은 어떤 동작들을 하게 될까요? 엑스큐션 컨텍스트가 실행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엑스큐션 컨텍스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그 함수를 위한 엑스큐션 컨텍스트가 생성되고 그 엑스큐션 컨텍스트에서 코드 줄마다 읽어서 평가를 하는 thread of execution을 등록하고 마지막으로 엑스큐션 컨텍스트 내부에서 선언된 변수들이 저장될 로컬 메모리를 할당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지금 스레드가 도달을 하게 됐죠. 그리고 함수를 실행시키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단계에서 이렇게 새로운 로컬 엑스큐션 컨텍스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로컬 엑스큐션 컨텍스트도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 스레드 오브 엑스큐션이 있고 얘의 로컬 메모리가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글로벌에서 코드를 쭉 읽어오다가 여기서 여기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위한 엑스큐션 컨텍스트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글로벌 환경이 아니라 이 함수 내부에 있는 코드들을 읽어와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함수 내부에 작성한 코드를 스레드가 한 줄씩 읽어와서 평가를 하게 되면은 우선 첫 번째로 선언된 변수인 working hours per day를 로컬 메모리로 이렇게 등록을 해주고 그 다음에 result 값을 연산을 하게 되는데요. result는 여기 구현된 대로 보면 wage 곱하기 working hours per day예요. 그런데 wage 같은 경우에는 이 함수 선언문에서 인자값으로 받아와서 활용을 하고 있죠. 이것처럼 함수에서 원시값을 인자값으로 받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로컬 메모리에서 요 정의했던 요 값 있죠. 값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오고 로컬 메모리 내에서는 요 정의한 인자 이름 있죠.
요거에 대한 데이터 프로퍼티를 이렇게 식별자를 생성을 시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로 result의 값을 계산해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고 스레드에서는 리턴문을 통해서 result의 결과값을 반환하게 돼요. 그래서 스레드에서 리턴문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우선 자바스크립트는 리턴해야 하는 값이 요 execution 컨텍스트에 들어있는 로컬 메모리에 존재하는지를 우선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요 리절트를 반환하라고 했는데 보면은 로컬 메모리 안에 리절트가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요 로컬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이 값을 그대로 여기에 반환을 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실행 중인 스레드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함수 실행과 동시에 글로벌에서 동작하던 요 스레드 오브 엑스큐션이 바로 이 로컬 엑스큐션 컨텍스트의 스레드 오브 엑스큐션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함수 실행이 완료되게 되면은 다시 반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함수의 실행이 끝나고 그 다음 이전에 얘가 로컬로 들어오기 전에 봤던 그 코드 줄 있죠. 그 다음 줄로 넘어가서 계속 코드를 읽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콜스택이란 친구는 도대체 뭘까요? 콜스택은 자바스크립트가 지금 실행 중인 함수가 뭔지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살펴봤던 스레드 오브 엑시큐션이 함수가 만들어지면은 함수가 실행이 되면은 그 로컬 엑시큐션 컨텍스트로 들어온다 했잖아요. 그리고 함수 실행이 종료가 되면 다시 반환이 된다 했었죠. 그것처럼 콜스택은 결국 이 스레드 오브 엑시큐션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스택이 이 콜스택에 쌓이게 되고 그리고 그 콜스택 함수가 종료가 되면은 콜스택에서 해당 스택이 제거가 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콜스택의 가장 위에 쌓여 있는 스택이 지금 실행 중인 함수의 스택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에 쌓여 있는 스택의 함수가 지금 스레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를 예시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자바스크립트에서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 코드를 실행하기 위한 글로벌이란 친구가 함수가 실행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콜 스택에 글로벌 스택이 먼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스레드가 코드를 한 줄씩 읽어오다가 로우 페잉 잡을 딱 도달하면은 get daily wage 함수를 실행하라는 명령을 보게 되죠. 그러면은 요 get daily wage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서 콜 스택에 get daily wage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 코드를 또르르르륵 해서 실행이 완료되면은 콜 스택에서 제거를 해주죠. 그러고 스레드는 다시 이제 글로벌로 돌아왔겠죠. 글로벌에 돌아와서 그 다음 줄을 읽게 되는데 다음 줄에서도 get daily wage 함수를 실행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콜 스택에서는 다시 get daily wage를 스택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실행 중인 스레드는 글로벌에서 get daily wage로 들어갔겠죠. 그래서 글로벌에서 읽다가 다시 get daily wage로 들어가서 한 줄씩 읽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드도 리턴으로 이제 완료가 되면은 다시 콜 스택에서 제거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로 다시 돌아왔는데 더 이상 실행시킬 코드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글로벌도 스택에서 내리고 코드 실행이 종료되게 됩니다. 해서 여기까지 좀 이해가 안 되거나 헷갈리는 부분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저 질문 있는데요. 네네네. 그 스레드에서 한 줄씩 읽어 와서 메모리에 그 등록할 때 네. 그 이전에 그 컴파일 단계에서 먼저 할당이랑 식별자 등록해 놓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이게 혹시 이거 여기에도 먼저 이렇게 등록되어진 상태에서 한 줄씩 읽는 거죠? 읽는 거가 맞는지. 네, 사실 그거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인데
코드가 실행이 되면은 우선 execution 컨텍스트는 무조건 생성이 돼야 돼요. 그 단계에서 이제 글로벌 메모리에 그 식별자들이 호이스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그 호이스팅이라는 친구 자체는 사실 메모리의 값을 등록하지 않고 요 변수의 타입에 따라서 메모리 공간이 얼마나 들어가 있지 그런 거를 할당을 해주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존재를 하고 있지만 그냥 다 undefined로 뭐 초기화가 되어 있겠죠. 만약에 void를 쓴다면은. 그리고 let이나 const를 쓴다면은 그 TDG였나? 그 친구 때문에 접근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긴 하지만 일단 호이스팅은 최초 코드가 등록되는 단계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단계가 다 거쳐진 다음에 이 thread of execution이 코드를 한 줄씩 읽어오면서 실행을 이런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xecution context랑 call stack을 살펴봤어요. 그러고 다음에 closure라는 친구를 한번 살펴볼게요. closure란 함수가 선언된 환경의 값을 활용하는 프로그래밍 기능이에요. 그래서 사실 자바스크립트에만 존재하는 친구가 아니고 뭐 스칼라라든지 뭐 그런 다른 친구들에도 클로저가 존재를 하는데 이전에 살펴봤듯이 함수 실행이 종료되면은 그 콜 스택에 쌓였던 스택이 제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 콜 스택이란 친구는 결국 함수 실행으로 인해 만들어졌던 그 execution 컨텍스트예요. 그래서 함수가 종료가 되면은 콜 스택에서 제거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함수 종료와 함께 콜 스택에서도 내려오고 그 함수를 위해 만들어졌던 execution 컨텍스트도 제거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외부에서 이 내부 그 execution 컨텍스트 내부에 등록됐던 메모리 값을 참조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값을 제거를 하면은 더 이상 그 참조하고 있는 친구도 사용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값을 임의로 보관을 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배운 내용들을 다 조합을 해서 코드를 살펴보면은 우선 이렇게 카운터라는 함수가 있어요. 혹시 너무 작을까봐 잠깐 주민을 하고 싶은데 주민이 안 됩니다. 아무튼 이 카운터라는 함수가 있고 이 코드를 실행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execution 컨텍스트가 생성이 되고 콜 스택에는 글로벌이 올라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 thread of execution이 코드를 한 줄씩 읽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줄에 함수 선언문이 있죠. 그래서 카운터라는 이름으로 그 함수 객체를 이렇게 가리키게끔 해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 내부에는 어떤 식으로 코드가 구현되어 있는지 스레드가 지금은 상관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선언문을 살펴보면은 바로 이제 카운터라는 함수를 실행을 해서 myCounter라는 값에 등록을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myCounter라는 값이 요 글로벌 메모리에 이렇게 등록이 되고 카운터 함수가 실행이 돼서 콜 스택에 카운터 함수를 위한 스택이 추가가 되고 요 카운터 함수를 위한 로컬 execution 컨텍스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에서 실행 중이던 스레드를 요 로컬로 옮겨와서 코드를 요 함수 내부의 코드를 한 줄씩 실행시키면서 생성된 변수를 등록시켜 주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있는 게 count죠. count 값을 등록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increase라는 함수를 이렇게 등록을 시켜줍니다. 그런 다음에 리턴문을 통해서 요 increase라는 펑션을 반환을 해줘요. 요 myCounter라는 변수에. 그리고 함수 실행이 종료된 local execution context랑 카운터는 이제 스택에서 제거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 상태에서 그럼 이제 thread of execution도 이전에 카운터에 있었다가 카운터가 제거되면서 다시 글로벌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럼 9번 줄까지 읽었으니까 그 다음에 있는 10번 줄을 읽게 되는데요. 10번 줄을 읽게 되면은 my counter가 요 카운터 함수를 카운터에서 반환한 이 increase를 담고 있죠. 그래서 my counter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고 얘도 콜 스택에 등록이 되고 이 my counter를 위한 local execution context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스레드는 다시 요 글로벌에서 로컬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my counter가 등록된 함수, increase 함수 내부에 정의된 기능을 그대로 실행시키는데요. 여기서 구현된 내용은 count라는 변수에 담긴 값을 하나를 더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이 명령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로컬 엑스큐션 메모리에 카운트 값이 등록되어 있는지 조회를 하는데 카운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카운트 값이 글로벌에 존재하는지 조회를 하는데 역시나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이 카운트가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게 될까요? 여기서 바로 클로저가 나오게 되는데요. 얘는 사실 아까 그 코드 구현하는 단계에서 카운터 함수 있죠. 여기 8번, 9번 줄. 9번 줄에서 카운터 함수가 실행이 되고 요 카운터를 위한 함수를 반환을 할 때 이 값도 같이 반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잘 살펴보면은 요 my counter 요 9번 줄로 코드를 실행을 시키잖아요. 여기 있는 이 9번 줄로 코드를 실행을 시키면은 얘가 코드 실행이 다 된 뒤에 요 increase 함수만 반환을 하는 게 아니라 요 increase 변수가 참조하고 있는 이 공간 있죠. 이 메모리 공간. 요 공간까지 하나의 환경으로 담아가지고 요 백팩이라는 친구로 반환을 해줍니다. 이 백팩이라는 친구가 실제 있는 언어예요. 그래가지고 내부에서 만약에 이 로컬 메모리에 있는 값을 계속 참조를 하고 있잖아요. 반환된 함수가. 그러면 execution context는 콜 스택이 제거되면서 얘도 제거가 되지만 이 함수가 선언됐었던 로컬 메모리, 즉 그 렉시컬 인바이런먼트의 환경은 백팩으로 담겨서 얘와 함께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팩에는 아까 봤듯이 increase라는 값이 참조 중이던 요 로컬 메모리의 카운트 값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 콜 스택에서 내려가게 되고 이 로컬 엑스큐션 컨텍스트가 제거돼서 카운트라는 값이 없어지게 되더라도 요 10번, 11번 함수를 실행을 해서 카운트 값에 접근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요 my count가 받아온 렉시컬 인바이런먼트가 있기 때문에 그 값을 메모리 상에 살려놓고 계속 이 increase라는 함수가 얘를 참조를 하게끔 해서 활용을 합니다. 이게 클로저예요. 해서 각각 하나를 사실 따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좀 요약을 하자면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은 글로벌 엑스큐션 컨텍스트가 생성이 되고 그 엑스큐션 컨텍스트에는 thread of execution과 글로벌 메모리가 같이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함수를 실행하는 거는 작은 프로그램을 또 실행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그 함수를 위한 엑스큐션 컨텍스트가 생성이 돼요. 그리고 이 엑스큐션 컨텍스트는 사실 콜 스택에 쌓이게 되는 그 콜 스택입니다. 그래서 함수가 실행이 되면은 콜 스택에 해당 함수를 위한 스택이 쌓이게 되고 함수 실행이 종료되면 스택에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스택은 실제 지금 코드가 어디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자바스크립트가 파악하기 위한 친구고요. 그렇게 해서 변수를 선언을 하게 되면은
그 글로벌에 선언된 거면 글로벌, 그리고 함수 내부에서 선언된 거면 그 함수 execution 컨텍스트의 로컬 메모리에 등록이 되게 되고, 만약에 이 로컬 메모리의 값을 참조하는 함수를 반환을 했다 하면은 이 함수가 반환이 될 때 함수만 반환되는 게 아니라 이 함수가 백팩에 이 로컬 메모리에서 사용하던 그 환경을 다 그대로 담아서 같이 갖고 와서 메모리에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함수가 그 메모리, 그 렉시컬 환경이 존재하던 메모리를 계속 참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콜 스택에서도 제거됐고 엑시큐션 컨텍스트에 제거돼서 아까 봤던 이것처럼 로컬 메모리도 없고 글로벌 메모리도 없지만 이 increase라는 친구가 가방에 고이 담아뒀던 그 환경값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네, 값들이 존재하지 않아 보여도 지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execution 컨텍스트와 콜 스택 그리고 클로저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혹시 이해 안 됐거나 어려웠던 사항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조영님. 그러면 increase 함수 바로 위에 있는 그 카운터 함수에 네, 그러니까 뭐 increase 함수가 그 카운터라는 값을 참조하기 때문에 그게 클로저가 발생을 한 거죠. increase라는 함수가 요 카운터 내부에 카운터 함수를 실행시키면 요 내부 로컬 메모리가 등록이 되잖아요. 네. 그 로컬 엑시큐션 컨텍스트가 만들어지잖아요. 얘가 요 로컬 메모리의 값을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 함수가 그러니까 로컬 메모리를 참조를 하고 있는 함수를 반환시켰기 때문에 얘가 그냥 함수만 반환되는 게 아니라 이 값을 담은 렉시컬 환경 있죠. 이 로컬 메모리의 요 환경, 이 함수가 사용되던 환경을 같이 가방에 담아서 반환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참조를 하지 않는다면은 네. 그거는 그냥 없어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백팩에 담을 친구가 없는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어렵거나 이해 안 되셨던 부분 있으신 분 계신가요?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그럼 클로저는 이게 네. 함수를 반환할 때 그 컨텍스트를 스택에서 빼야 되니까 그 함수에 대한 거만 사용할 때 사용되는 개념인가요? 제가 질문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함수에 대한 개념이니까 함수를 함수- 사용할 때 사용되는 개념. 함수를 반환하지 않을 때는 네. 그런 그 동작이 없으니까 클로저 음. 같은 게 안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 클로저가 발생했던 이유는 그 함수가 선언됐던 요 카운터라는 함수 있잖아요. 요 함수 내부에 increase가 선언이 됐는데 이 increase는 요 카운터라는 함수 안에 있는 변수를 참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 렉시컬 스코프의 값을 참조를 하고 있는 친구가 반환이 되면은 함수 실행은 종료됐기 때문에 카운터가 콜스택에서 제거되고 요 로컬 엑스큐션 컨텍스트도 제거가 되는데 얘가 참조하고 있는 이 환경 자체 있죠. 이 환경 자체는 얘가 같이 반환을 해요. 갖고 와요. 그런데 만약에 이 함수 내부에 아무것도 참조를 하고 있지 않는 함수가 반환됐다. 그러면은 굳이 그 렉시컬 환경을 가져올 필요도 없잖아요. 이 함수 내부에 있는 값을 참조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굳이 클로저 활용을 하지 않아도 구현이 가능한 프로그램인 거죠. 만약에 네. 카운터 함수가요. 네네. 내부에서 어떤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객체를 반환하면은 네. 그것도 기억을 해야 되니까 음.
그게 무슨 질문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설명드리자면은 잠시만요. 제가 요거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드리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잠시만요. 여기서 코드에서 만약에 얘가 요게 아니라 first 뭐 오브젝트 해놓고 name 이런 객체를 해서 얘를 반환시키면은 얘도 결국엔 이 참조 값이기 때문에 그 클로저가 적용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신 거죠. 네, 근데 그 참조값만 알면 되니까 네, 그냥 상관없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상관없진 않아요. 되게 좋은 질문이었고 정답을 스스로 유추해내셨는데 이 경우에는 이 오브젝트가 아시다시피 객체를 생성했지만 이 객체는 이 카운터 내부의 값을 참조하고 있지 않아요. 그쵸? 네. 그래서 여기서 리턴 오브젝트로 반환되게 되는 값은 결국 이 메모리, 이 객체가 존재하고 있는 흰 메모리의 주소가 반환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 흰 메모리의 주소만 반환을 하기 때문에 요 내부 환경에 대한 아무 값도 참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굳이 렉시컬 환경을 같이 백팩에 담아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카운트를 그 OBJ 안에서 참조하면은 네. 담아오는 건가요? 그러면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원식 값이죠. 네. 네, 그럼 원식 값을 등록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냥 네. 네, 그래서 그대로 복제를 해서 갖고 오기 때문에 그것도 굳이 그 카운터 내부 환경을 참조를 하고 있을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카운터가 원식 값이 아니라 참조 값이다 하더라도 그 참조 값이 가리키고 있는 흰 메모리 상의 주소를 그대로 복제해서 가져와 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 카운터 함수 내부의 환경에 참조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클로저가 적용되지 않는 거죠. 감사합니다. 되게 예리한 질문이셨어요. 그리고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다면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